요즘 우리나라 도라는 추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태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는 게 꼭 내전 수준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총만 들었지 이거는 자익과 우익이 서로 자기 체제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북쪽에는 공산 독재주의가 아직도 살아있고 남한인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가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의 중심이 숙주가 바로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이재명을 대표하는 종북 세력입니다. 이 민주당 이름이 항상 끼어 있는데 김대중 씨가 만든 새천년 민주당 뭐 해가지고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이루는 그리고 현재 이재명이 이루는 민주당 정당이란 정당이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의 중심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한심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을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답니다. 1891년 이탈리아 사르데나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에 깊이 관여한 정치인 겸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무솔리니 파시즘 정권에서 감옥에 갇혀서 방대한 책을 남겼는데 지은 사람에서 책을 쓸 정도라면 이탈리아 교도소는 참으로 죄인들이 천국인가 보습니다. 그는 폭력 혁명이 기동전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화, 교육, 언론 등 상부 구조를 통한 진전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그람시 핵심 주장은 기존 지배계급은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고 문화와 이념, 교육, 언론 등에서 대중의 상식을 만들어내어 핵혐오를 구축한다 이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람시는 혁명은 폭력적 전면 대결이 아닌 상부 구조를 서서히 전환시키는 장기적 투쟁, 즉 진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그람시 진이전 11가지 구성 요소와 우리나라 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 탈취 및 재구성. 그람시 주장은 기존 지배계급이 형성한 상식과 문화 교육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주입하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교과서를 개편하고 역사를 재해석, 전통문화 왜곡 등 여러가지 가치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및 미디어 선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좌파 이념을 전파하고 대중의 동의를 얻어내라. 한국 특정 언론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파적 소설과 가짜뉴스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탄핵을 보고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좌파 쪽에 기울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종북 방과 세력에 대한 지나치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걸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전통 매체가 전부 다 좌익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교육체제 개혁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좌파적 방향으로 재구성하라. 우리나라 종교조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종교조 가입한 교사가 학생들을 좌익으로 세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다음에 정치제도의 침투, 정당과 교회, 행정부 등 정치기관에 좌파 성향 인사들을 포섭해 내부에서 체계를 변화시켜라. 그 다음에 법체계와 사법부 재구성. 그람시 주장은 사법부와 법률 제도를 재편해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핵해머니를 약화시켜라. 우리나라 사례로는 부정선거, 송호송 지연하고 법원 내 패랑 판결로 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헌법, 국제법 연구회 등 좌파 성향을 가진 인간들이 판사, 검사 둘을 임명돼가지고 이 좌파적 판사들은 이념에 따라 판결합니다. 죄를 지은 피고인이 좌익 빨갱이라면 무죄 선고, 또 형량 손방망이 처벌하고, 또 방공주의자 같은 경우는 가중 벌을 중하게 먹이는 등 이데올리의 잣대에 의해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국가 의존도를 높이고 경제 불평등 등을 이용해 이념적 변화를 유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도 않은데 무슨 복지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 주장이 더불어 빨갱이당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재산이 제도의 공익입니다. 그런 편은 사유재산이 정당성을 의미하고 이를 뒤집어 엎어서 경제적 불평등과 보호적 가치를 해쳐라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로는 부동산 정책과 재벌개혁 논쟁에서 극단적 논조가 등장해 기존 경제질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 정체성과 전통가치 해체, 가족, 민족, 종교 등 전통적 가치체계를 해체,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라. 다음에 대중적 동의의 재구축. 그런 비중은 강압이 아닌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새로운 핵해머를 형성하라. 그 다음에 사회단체 및 시민사회 조직과 NGO 등
주민 공동체 등 다양한 조직을 동원해 이념적 기반을 확산시키고 체제 내부를 잠식하라 이겁니다. 한국 사례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민족자치법원 등을 통해 좌파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이는 체제 전복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념전쟁이 장기화와 점지적 혁명, 폭력적 기동전 대신 장기간이 점진적 변화를 통해 체제 전복을 도모하라 이겁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점진적 체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이 정당과 국회에 침투해 체제 내부에서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정치권에서 감지되고 있으면 이는 국가의 근간에는 헌법적 질서를 위협합니다. 교육 언론 측면에서 학교와 미디어를 통해 전통적 가치와 효 사정이 악화되고 새로운 이념이 주입되면 미래 체계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 측면에서 복지 정책, 부동산 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 극단적 요소와 사유 재산 공격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국가 전체가 새로운 경제체로 전환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 실개명이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리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 가단 운전을 홍보하라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전은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기동전이 힘드니까 고지전으로 사회 곳곳을 차지한 다음에 혁명의 분위기가 무리겠다면 그때 기동전으로 전환해라. 일거에 사회를 뒤집어라.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상태는 종북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참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